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조금만 있으면 2025년이 밝아옵니다. 2024년 12월에 오픈 AI에서는 11일간의 이벤트를 통해서 오픈 AI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부분,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12일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놀라웠던 부분들은 매일매일 것들이 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만, 특히 12일째 발표한 이 O3라고 하는 부분이라 일 것 같습니다. 이 O3는 발표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O1의 후속 모델로 특히 수학이라든지 코딩 분야에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O3가 물론 아직은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없고 1월 하순이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O3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 O3는 이 AGI에 보다 더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O3가 의 발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뉴스와 유튜브에서도 이 O3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3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O3가 어떤 의미를 갖고, 그리고 이 O3하고 그 관련된 이 발표에서 같이 언급이 됐던 아크라고 하는 벤치마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것이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O3의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학습 스케일링 시대에서 사후학습, 그리고 추론 시대의 스케일링으로의 전환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전학습하고 사후학습 또는 추론 시간 스케일링이 어떠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특히 사전학습, 사후학습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전학습은 기존의 저희 대부분의 AI 모델들이 거대한 즉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전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얻는, 즉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을 하면 AI가 미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점차 이 AI 모델도 우리가 배웠던 것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알고리즘에 익숙한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였다라고 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AI 모델을 개발해 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학습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학습 방법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습도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도 컨설턴트든 아니면 연구직이든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데이터, 어떤 책을 통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학습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그러한 새로운 문제를 처음 본 문제라고 해도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하듯이 이러한 AI 모델에서도 점차 그 모델의 그 진화 단계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부분을 이번 O3에서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존에는 머신 러닝이라든지 딥러닝에서 말한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얻은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혀 새로운 또는 새로 많이 접하지 못한 문제를 닥치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으로 를 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 O3가 말을 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써 있는 것처럼 작동 방식도 이 사전 학습은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향후 사후 학습 측면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여도 이러한 부분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장점이나 이 한계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가 사전학습, 사후학습에 따른 그런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학습은 장점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보면 대규모의 학습을 통해서 일반적인 성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후학습의 장점은 이 적응성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찾는 것이 이러한 사후학습의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O3의 성능은 물론 이런 수학 코딩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기존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번 그 발표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발표에서 다른 부분 그런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이 아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아크라고 하는 벤치마크, 이 단순한 벤치마크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아크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사전학습, 사후학습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벤치마크도 변화 또는 새로운 벤치마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벤치마크 이러한 아크라고 하는 새로운 벤치마크의 필요성도 결국은 좀 더 인공지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물론 그 최근에 그 뉴스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하는 이 AGI로의 그 진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별 접근을 위해서도 이러한 벤치마크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아크라고 하는 벤치마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아크라고 하는 벤치마크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프랑스와 숄레라고 하는 분이 2019년 발표한 논문, 즉 On the Measure of Intelligence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새로운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논문 내용을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이 동영상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만 기존 AI 평가 방식의 한계를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저희들이 사전학습, 사후학습의 그런 차이와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AI 평가 방식은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이 저자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또는 현재의 대부분의 딥러닝 시스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대량의 빅데이터를 훈련시켜서 나온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새로운 지능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습득에 대한 효율성을 지능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능 측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 즉 일반화 능력 또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러한 것을 풀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습득할 수 있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On the Measure of Intelligence라고 하는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논문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문 자체를. 그래서 이 논문의 의의는 크게 뭐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AGI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즉 AGI를 훈련 데이터의 외부에 있는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에 O3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던 사전학습에서 사후학습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과 같은 맥락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AI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일반 지능의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이 논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AI의 발전의 방향도 또 다른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기술 숙련도가 아닌 즉 기존의 딥러닝의 학습 방식에 있어서의 그 빅데이터를 넣어서 단순히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
기술 자체의 습득 능력, 즉 효율성과 일반화 능력에 초점을 맞춘 AI 개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이 논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컨텐츠도 보면 그 구성도 이렇게 새로운 이 견해, 퍼스펙티브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AI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AI의 성능도 다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저자가 제시한 부분이 이 아크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이런 벤치마크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RC라고 하는 이 모델, 아니 이 벤치마크,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개발 목적은 기본적으로 AI 시스템이 훈련 데이터 외부에서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벤치마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크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습니다만 각 입력과 출력 예제를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퍼즐과 같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퍼즐과 유사한 형태로 블록의 색상 또는 블록의 모양 또는 블록의 배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파악하는 그리드 기반의 문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벤치마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AI 시스템의 일반화 능력 그리고 사전 지식, 경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 AI가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쉬운 문제이지만 최신 AI 모델에게는 어려운 과제를 만들어내서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그런 사전학습 모델에서 사후학습 모델, 즉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능력,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AI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한 AI 모델이 개발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게 이러한 논문과 이러한 아이디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O3에서도 이와 같이 ARC 벤치마크가 아크 벤치마크를 적용을 했고요. 그 12일 이벤트의 발표에서 동영상에서도 보셨던 것과 같이 이와 같습니다. 이 좌측에서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풋이 주어지고 예제로 된 출력, 즉 이렇게 빈칸에다가 진한 파란색의 상자를 메꾸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주어지면 당연히 이 예제를 보고 이 밑에 해답을 찾아 나가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러한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역시 이러한 그리드 형식의 기반의 ARC 벤치마크를 이용을 해서 O3에도 적용을 해서 이 과연 O3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O3에도 보시면 기존에 요 빨간색이 O1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O3 모델이고요. 이 파란색 O3 모델도 추론 시간에 따라서 낮음, 중간, 높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음 단계로 했을 때도 이렇게 75.7%로 해서 성능이 확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번 O3 부분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특징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전 학습을 사후 학습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하나의 단계의 모델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O3도 최종 모델은 아니겠죠. 더 발전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의 변환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사점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3와 이 ARC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이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AI 기술의 어떻게 보면 물론 논문이 기존에 이렇게 발전돼 있고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자나 컨설턴트나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의 체계를 하나하나 점점 더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서 물론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사전 학습에서 사후 학습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변환점에서 나온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AI가 단순히 하나의 그 저장된 빅데이터만을 가지고 동일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많은 그 데이터를 다루지 않았어도 새로운 문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어도 이러한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적응을 해서 인간처럼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러한 모델 자체가 AGI 궁극적인 AGI의 최종 모델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요런 발전이 결국은 AGI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그러한 발전 단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지 A 아크 테스트와 AI 한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아크는 AI의 추론 능력 그리고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는 독창적인 벤치마크임에는 지금 현재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최종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벤치마크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의 그 발전 그 로직 이런 그 바라보는 견해 이 시각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화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크 테스트 또는 아크 벤치마크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시사점에 있어서도 이 을 보면 이 AI 모델은 여전히 시각적, 공간적 추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인간과 큰 간극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크 벤치마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AI가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AI의 한계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한계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 AI가 발전할 수 있는 또는 발전해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련 논문도 그렇고 이번 O3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AI의 정의,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AI의 발전 초창기라고 기 때문에 사실은 AI를 지금까지 나온 딥러닝 모델 또는 챗GPT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AI 모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향후 예를 들어 20 년, 30년 후 더욱더 발전된 또는 그 당시에 나타나게 될 AGI를 생각을 해 본다면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도 초창기 단계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AGI라든지 진정한 좀 더 더욱더 발전된 인공지능 부분에 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그 방향성을 자꾸 제시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AG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도 조금씩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생성형 AI가 너무도 발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생성형 AI 또는 기존의 딥러닝이 사실은 상당히 발전된 인공지능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점차 이런 AGI라고 하는 부분들도에 대한 정의도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성 또는 모델 또는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재정립 그리고 더욱더 정교화되고 또 바라보는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사용했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AI 모델 또는 기반 모델 또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번에 O3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 10 일째 발표된 이 O3에 대해서 모델만 처음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오늘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O3와 또는 그것과 같이 발전하고 있는 이 벤치마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런 AI 모델의 근반이 근본적인 생각이 조금씩 더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
나중에는 저희들이 인간보다도 훨씬 더 초월한 존재로 이 인공지능이 태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AI의 발전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모델 모방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O3가 나타난 것처럼, O3가 아니라 O4, O 뭐 경우에 따라서 O100까지 그죠? 나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러한 그 사고의 체계가 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벤치마크도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즉 이번 O3하고 이런 아크와 같은 벤치마크를 보면서 결국은 인간과 AI의 차이를 줄여주는 다양한 시도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거고, 이번 O3나 이런 아크도 결국은 인간과 AI의 차이를 줄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발전의 단계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